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요. 바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최신 개정 내용입니다. 특히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정어표 25년 5월 29일 기준인데요. 네, 맞습니다. 건설 현장이나 품질 관리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 내용이죠. 콘크리트 받아다리기 품질 검사, 그리고 압축 강도 판정 기준,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시작해 보시죠. 우선 그 표 3-25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, 여기서부터 좀 볼까요? 굳지 않은 콘크리트 상태 확인하는 시험 기준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. 네, 몇 가지 업데이트가 있었죠. 슬럼프 시험 시기라던가 염화물 함유량, 검사 조건 같은 게 좀 더 명확해진 것 같고, 근데 특히 눈에 띄는 건 단위 수량 시험인데요. 이게 이전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? 네. 그 단위 수량 시험 변화가 이번 개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이전에는 그냥 참고사항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한국 콘크리트 학회, 그러니까 KCI 규격이죠. KCI-RM101 여기에 따른 시험 방법을 딱 명시를 했어요. 아, 규격까지 명시를 했군요. 그렇죠. 거기다가 시험 빈도, 하루 한 번 또는 120세제곱미터마다 혹은 배합 변경 시, 그리고 판정 기준까지 시방 배합 단위 수량의 플러스 마이너스 20kg per 큐빅미터. 와, 플러스 마이너스 20이면 꽤 타이트한데요. 네, 상당히 엄격한 기준입니다.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관리를 해야만 콘크리트 강도나 내구성이 설계대로 나온다.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.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또 너무 적으면 작업성이 떨어지니까요. 아,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배합대로 물이 들어갔는지 직접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일종의 필수 기준이 된 거네요. 바로 그겁니다. 혹시 이게 최근에 품질 관련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.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좀 더 커진 걸까요? 네,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. 아무래도 물시멘트 비율 관리가 콘크리트 품질에서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. 그렇죠. 이걸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혹시 모를 어떤 품질 논란 같은 걸 미리 좀 줄이고 또 구조물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물론 현장 여건에 맞는 시험법 선택, 이것도 여전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기준 자체가 이렇게 강화된 건 분명 큰 변화죠. 네, 그렇군요. 그 외에 슬럼프 시험 시기 명확화나 염화물 검사 조건 구체화 같은 것들도 실무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줄이려는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단위 수량 관리 중요해진 건 알겠습니다. 근데 뭐니 해도 콘크리트 성능은 결국 굳은 다음에 강도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핵심은 강도죠. 이 압축 강도 판정 기준 쪽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지네요. 그 해설표 3.5-2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들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핵심 원칙 자체는 같아요. 원칙은 그대로고요. 네, 그러니까 연속된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 기준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. 그리고 각 개별 시험값도 어떤 최저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. 이 두 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아하. 하지만 이 연속 3회 평균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만족시킬 거냐? 다시 말해서 시험을 몇 번이나 해야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? 이걸 결정하는 방식이 아주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. 어떻게 구체적으로요? 방법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시죠? 네. 이전에는 검사 로트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좀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거든요. 네, 좀 그랬죠. 근데 개정된 해설표 3.5-2는요. 총 타설량,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필요한 최소 시험 횟수를 명확하게 딱 제시를 합니다. 아, 타설량 기준으로요? 네. 예를 들면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미만이다. 그러면 최소 3회. 36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480세제곱미터 미만이다. 그럼 최소 4회.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. 오, 훨씬 명확해졌네요. 그렇죠. 그리고 각 회차별로 콘크리트 시료, 그러니까 공시체죠. 이걸 언제 채취하는지에 대한 예시까지 보여줍니다. 그리고 해설 그림 3.5-1을 보고 평균값을 계산해라. 이런 안내도 추가됐고요. 와, 진짜 명확해졌네요. 그러니까 이제 타설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시험 횟수가 정해지고 또 타설하는 과정 전체에 걸쳐서 좀 더 균등하게 시료를 뽑아서 강도를 확인해라 이런 의미군요. 맞습니다. 단순히 강도 기준 숫자만 바꾼 게 아니라 그 기준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하기 위한 어떤 절차, 방법론을 더 촘촘하게 만든 거네요. 약간 실행력 강화 조치 이렇게 봐도 될까요?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이게 단순히 서류상 기준 변경이 아니고요. 실제 현장에서의 품질 관리 방식을 더 합리적으로
그리고 신뢰성 있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. 네네. 타설량에 연동해서 시험 횟수를 정하니까 적은 양을 타설할 때는 불필요한 시험 부담은 좀 줄여주고 반대로 많은 양을 타설할 때는 충분히 검증을 해서 전체 콘크리트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. 결국 운 좋게 통과하는 그런 사례를 줄이고 구조물의 안전성을 더 확실하게 담보하겠다 이런 거죠. 그렇군요. 결국 이 변경 사항들을 다 종합해보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걸까요? 전체적으로 보면요. 일단 굿즈라는 콘크리트 단계에서부터 핵심 품질 지표인 단위 수량 관리를 강화하고요. 그리고 굳은 후에는 압축 강도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험 절차를 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한 것. 이게 핵심입니다. 현장의 품질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아주 분명한 시그널로 보입니다. 네, 관리 강화와 신뢰도 향상이군요. 여기서 근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. 어떤 점일까요? 이렇게 시험 기준이나 절차가 구체화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잖아요. 네, 그렇죠. 데이터가 쌓이겠죠. 그러면 앞으로 레미콘 생산 공장하고 건설 현장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품질 데이터를 공유한다거나 혹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품질 책임 소재를 가리는 방식, 이런 논의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점입니다. 기술적으로는 점점 가능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도화하고 또 활용할 것인가? 이건 단순히 기준 개정을 넘어서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. 와,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데이터 공유와 책임 문제라 이건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어요. 네, 그럴 겁니다. 자, 오늘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개정 내용 중에서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, 그리고 압축 강도 판정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봤습니다. 저희가 제공해드린 자료 속 핵심적인 변화,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이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